안녕하세요, 강한문석입니다. 오늘 NBA는 11경기, 일단 경기수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들고 왔고, 경기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마감 경기 전에 오늘 이제 10시 마감인 경기들도 상당히 많고, 좀 괜찮아 보이는 거 위주로 골라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바로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스턴 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 저는 일단은 보스턴이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약팀들을 상대로 모습이긴 했지만 뭐 데니스 슈러더나 제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이 셋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존의 가능성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가 이제 인디애나 두 번이나 이제 시카고전 마탱이 간 그 팀들 상대였다곤 하나, 뉴올리언스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고, 특히나 원정에선 더 안 좋아요. 뭐 발란슈나스나 조시아트, 이렇게 잉그램이 버티고 있는 인사이드 정도는 괜찮은데 원정에서는 특히나 더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좀 잘 비비거나 이제 승리를 많이 따내고 있으나 원정에서 좀 어렵다. 이번 시즌 동부 원정 성적도 너무 안 좋아요. 1승 7패거든요. 그나마 이긴 1승도 올랜도,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 좀 부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 뉴올리언스 정도는 그래도 홈에서 충분히 잡아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핸디캡인데, 기준점이 생각보다 높아요. 높은 기준점에 대해서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스턴 같은 경우도 골밑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고, 이 경기는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걸로 보인다. 벤치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그랜트 윌리엄스나 이런 애들이 조금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조시 리차드슨이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해줬던 부분도 있고, 뉴올리언스 정도는 일반수 정도는 충분히 해준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게 뉴욕 대 샬럿인데, 이 경기는 사실 예측하기 저는 승패 예측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뉴욕이 뭐 캠 레디시를 애틀란타로부터 트레이드 해왔지만 오늘 경기는 일단은 아웃이 떠있고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고, 데니 로즈 아웃돼 있고요. 샬럿 같은 경우 벤치 쪽에 이제 켈리 우브레가 빠져 있는데, 샬롯 같은 경우 지금 라멜로 뭐 고소 뭐 당했다는 뭐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벤치 쪽에 이제 PJ 워싱턴이 트레이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PJ 워싱턴이 최근에 야투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경기 전체적으로 안 풀리는 상황이죠. 출전 시간도 이제 최근에 간만에 20분 밑으로 찍히면서 뭐 코디 마틴이나 아니면 메이슨 플럼리의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J 워싱턴의 화력적인 부분이 안 터지다 보니까 좀 더 수비가 좋은 애들을 좀 더 기용하면서 샬럿이 최근에 그렇게까지 많은 점수로 오버가 나오지 않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언더 쪽에 많이 터지고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도 최근에 RJ 바렛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벤치에서의 화력은 많이 떨어져요. 그나마 뭐 주전들이 최근에 좀 많이 힘을 내주고 있는 건 분명한데, 벤치에서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승패 예측은 저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언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언더만 보고 넘어가고, 좀 가볍게 보는 느낌이 사실 좋아 보인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굳이 이 경기에서 뭔가를 하나 택한다면 언더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입니다. 세 번째 경기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이 경기 기준점이 이렇게 좀 낮은 이유는 일단 브래들리 빌의 복귀 가능성이 있고, 필라델피아 수비가 좀 이제 타이블이 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의 이 롤맨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필라델피아를 맞아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핸디캡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3.5인데 이렇게 좀 낮게 잡히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저는 필라델피아 승 봅니다. 최근에 조엘 엠비드는 막을 수 없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12월 말에 맞대결에서도 이 데니얼 게포드와 벤치의 몬트레즈 헤럴이 탈탈 털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출전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했던 기록이 있고, 타이블이 빠졌다곤 하나, 글쎄요. 워싱턴이 필라델피아 상대로 어느 정도로 이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뭐 타이블이 빠졌긴 해서 어느 정도 공략은 할 걸로 보이나 엔비드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언오버 핸디캡 같은 경우 좀 건드리지 않겠고,
어쨌든 핸디 기준이 좀 낮아가지고 좀 쎄하긴 해요. 그리고 브래들리 빌의 출전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다라고 보입니다. 엄청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기로 클리블랜드 대 브루클린.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승 볼게요. 승을 보고 기준점 자체가 이제 높게 잡히지 않았어요. 2.5점이거든요. 이긴다면은 요 기준점까지도 해줄만 하다. 어쨌든 데리어스 갈란드가 버티고 있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빅맨들 이제 3백이 여전히 뭐 큰 부상 없이 가동되고 있는 와중에 라존 론도가 빠졌다고는 하나 이제 벤치에 여러 자원들이 전부 이제 풀 가동되는 클리블랜드예요. 뭐 제디 오스만이나 아니면 아이작 오코로, 케빈 러브, 득점력 넘치는 선수들이 벤치에 포진하고 있고, 혹시나 뭐 이 세 선수가 그 힘들 때를 좀 대비해서 뭐 딘 웨이드 이런 애들도 좀 투입이 될 수도 있겠고, 전력적으로 분명히 이제 좋은 클리블랜드의 상태고, 지금 브루클린은 KD가 빠졌어요. 한 달 정도 결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KD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 결국에는 카이리 어빙이나 뭐 제임스 하든 아니면 벤치 이제 패티 밀스가 이제 벤치로 빠질진 모르겠는데, 이런 선수들이 엄청나게 꼽아줘야 돼요. 패티 밀스가 뭐 3점 한 5개 이상 최소 꼽아줘야 되고, 카이리 어빙이랑 하든이 뭐 완전히 탈탈 털어먹어야 되는 사이즈인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브루클린이. 그래서 클리블랜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멤피스 대 시카고. 멤피스 승을 보고요. 멤피스 마인슨까지 좀 해줄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멤피스가 물론 중간에 이제 댈러스한테 한번 삐걱하긴 했는데 그 경기 사실 백투백 경기였고 미네소타 상대로 상당히 어려웠죠. 왜냐면 타운스, 앤서니 에드워즈,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까지 미네소타의 3빅이 다 터졌던 경기고, 사실 미네소타의 3빅이 그렇게 다 터졌던 경기에서 잘 안 져요 미네가. 근데 그것마저도 극복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멤피스고, 지금 시카고는 뭐 론조 볼 카루소 이제 백코트에서 수비를 해줄 자원들이 없고, 뭐 그린이나 데릭 존스 주니어 뭐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빠졌어요. 여기 잭 라빈까지 빠져있고, 지금 뭐 자모란트나 최근에 뭐 자이언 윌리엄스도 좋고 데스몬드 벤 이런 선수들을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멤피스가 그냥 댈러스 전에는 좀 아쉬웠다고는 하나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와서 시카고를 상대로 골밑이라든가 좀 이렇게 박살을 내는 좀 그림이 좀 보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바 쪽도 봅니다. 오바 쪽도 보는데 멤피스가 충분히 잡아줄 경기로 봅니다. 진짜로 뭐 부세비치가 완전 날뛰지 않는 이상은 멤피스가 무난히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틀란타 대 미러킹인데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변수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보그다노비치나 클리트 카펠라가 빠진 건 애틀란타 입장에서 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미러키 역시도 주루 할러데이가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 경기 같은 경우 사실 트레이 영을 막을 만한 미러키 자원이 특별히 없어 보이거든요. 그레이슨 알렌으로 못 막고, 뭐 그렇다고 조질 이 지금 나이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수비가 그래도 할 줄 아는 선수긴 한데, 트레이 영의 이 뛰어난 운동 능력과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는 좀 어려 보이고, 뭐 벤치 쪽에 단테 디빈텐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어 보여요. 출전 시간을 좀 가져간다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수비적으로 트레이 형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언정 얘가 나오면 공격적으로 효율이 너무 떨어집니다. 턴오버도 최근 경기에서 너무 많고, 출전 시간 대비해서 야투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지 레이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놓치기 때문에 혹시나 나와서 트레이 형에 대한 제어가 조금이라도 된다 한들 공격적으로 안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점이 좀 낮게 잡혔고, 물론 해외는 국내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해외는 5인데 국내는 3.5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를 사실 저는 애틀란타 프렌 쪽으로 보는데 배팅하기는 솔직히 별로 배팅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기준점이 국내는 너무 짜니까. 근데 해외는 5점대인데 지금 국내는 3.5잖아요. 거의 2점을 손해보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뭐 배팅하기 끌리진 않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애틀란타가 저는 비벼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미러키는 지금 믿을 게 미들턴이랑 야니스밖에 없는데, 어쨌든 원정 미들턴이고
야니스 혼자서 해야 되는 부분, 특히나 벤치 쪽에서 최근 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벤치 생산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애틀란타의 벤치는 지금 다 돌아온 상태고, 갈리나리, 뭐 루윌, 또 딜런 라이트가 또 이제 트레이 형의 백업을 봐줄 수 있겠고, 오콩우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또 들어와서 쿤보를 조금 힘들게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비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버까지 봅니다. 당연히 쿤보는 못 막습니다. 못 막을 거고, 미들턴도 최근에 활약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양팀 좀 활약전으로 가는 가운데 트레이 형이 빵 터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간에 주력으로 찍기는 그래도 좀 쫄리는 감이 있다. 기준점도 국내 기준점 좀 많이 손해인 기준점이고,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있습니다. 7번째 경기, 올랜도 대 포틀랜드. 기본적으로 올랜도는 뭐 비슷한 현재의 뭐 어쨌든 상황이고, 뭐 모반바나 이런 애들이 좀 트레이드 이슈가 있긴 해요. 게리 해리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앰퍼니 사이먼스를 중심으로 확실히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CJ 맥컬럼이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맥컬럼이 물론 돌아오자마자 어느 정도 활약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최근에 그래도 코빙턴이나 뭐 너키치 이런 애들의 활약이 좀 좋기도 하고, 이게 사실 그래도 맥컬럼이 돌아오면서 기존에 그래도 포틀랜드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흐름이 오히려 꺾일 수도 있어요. 맥컬럼 자체가 이제 포지션을 좀 많이 잡아먹는 선수다 보니까, 기존에 뭐 리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선발 라인에서 좀 잘해주고 있었는데, 맥컬럼이 돌아오고 걔네가 벤치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앰퍼니 사이먼스가 최근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배당이 그래도 나쁘지 않고, 저는 포틀랜드가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포틀이긴 하고, 뭐 올랜도가 지금 코렌스턴이도 있고,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간간히 보여주고 있다고는 하나, 포틀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만약에 맥컬럼이 오늘 경기 좀 잘해주고 한다면은 저는 포틀랜드가 앞으로 조금은 상승세를 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앰퍼니 사이먼스의 지금 활약을 보면은 데미안 릴라드보다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나왔을 때 더 좋아요. 릴라드가 애초에 부상을 달고 뛰었었기 때문에, 특히나 릴라드가 이제 거의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복귀도 이제 빠르게 복귀한다 해도 2월 안으로 복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선수들의 책임감이라든가 앞으로 좀 더 시즌을 이어나가야 되는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틀랜드가 오늘 맥컬럼의 활약이 또 좋다면은 앞으로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포틀랜드 쪽을 봤고요. 8번째 경기, 마이애미 대 토론토인데, 이 경기 개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간만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근에 벤치에 이제 덩컨 로비슨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안 터져줬어요. 스트럭스 같은 경우도 계속 좋다가 야투가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고, 토론토도 지금 지미 버틀러가 마이애미에 버티고 있긴 한데 라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핸들러적인 부분에서 좀 불안함이 있는 가운데, 토론토의 이 프론트 코트진의 개개인에 대한 수비는 상당히 좋거든요. 팀 디펜스 전체적인 부분도 시즌 초반에는 살짝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파스칼 시아캄이 자리 잡은 부분에서의 어떤 수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빡세게 수비했을 때랑 느슨하게 했을 때랑 갭이 좀 큰 토론토긴 한데, 지금 마이애미를 맞아서는 충분히 이제 좋은 수비력을 또 보여줄 만한 여지가 있다. 핸들러적인 부분에서 이제 버틀러밖에 없는데, 하필 이제 아누노비나 이제 반스가 매치업 상대잖아요. 마이애미가 의외로 좀 어렵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토 프렌을 보고요. 뭐 뱀, 아데바 이런 애들이 출전해서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일지도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너무 오래 안 뛰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트렌트 주니어가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토의 프렌 여부가 더 좋아 보인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또 선수들이 야투 부진이 있었고, 오늘 경기도 갑자기 또 반등한다는 보장도 없고, 토론토가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9번째 경기, 댈러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는 오클라호마 원정이기도 하고 댈러스가 홈이기도 하고 댈러스 마인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분석으로 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될만 봅니다. 될만을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가 샌안토니오 대 피닉스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피닉스 같은 경우 디안드레 에이튼 같은 경우가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부상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오늘 경기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결국에 지난번에도 에이튼이 빠지고 나서 갑자기 죽었던 피닉스거든요. 물론 이제는 좀 대안이 그래도 맥기도 있고 제일런 스미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에이튼이 빠지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데빈 부커가 한창 부진하다가 최근에 확 살아난 모습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샌안토니오가 프론트 코트진에서의 수비는 조금 약한데 백코트 수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고 샌안토니오 역시도 라인업 쪽으로 다 갖춰져 있는 부분 피닉스가 더군다나 백투백 원정 백투백 일정에서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긴 경기가 더 많긴 한데 대부분 좀 신승을 좀 많이 거뒀습니다. 백투백 경기 일정에서 뭐 3점차 내지 5점차 안쪽에서의 승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에는 굳이 간다면 샌안토니오 프렌 피닉스의 백투백 이슈도 있고 백투백에서의 성적을 봤을 때도 뭐 대승을 거두거나 했던 적이 많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데빈 부커가 최근에 날뛰고 있긴 하나 샌안토니오가 백코트 수비는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에이튼의 컨디션 여부 출전 여부도 불투명이긴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컨디션 여부 더군다나 야코퍼들이 그래도 버티고 있고 골밑 수비가 샌안이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편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멤버도 다 돌아왔고 캠 존스는 불투명 프렌을 가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 LA 레이커스 대 유타인데 경기는 저는 배팅을 한다면은 유타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타를 찍는 게 맞고 또 오바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불안한 부분은 고베어가 복귀하자마자 35분을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고 바로 백투백 경기다 바로 백투백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 경기 엄청 잘했거든요. 덴버전에 오늘 경기 여기에 이제 출전 시간 좀 많이 소화했고 바로 또 레이커스와의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체력적인 문제가 어떨지 좀 모르겠는 감은 있으나 레이커스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르브론이 뭐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다시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유타하고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지금 5할 승률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강팀들을 상대로는 거의 다 졌어요. 그나마 약팀들 좀 잡으면서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승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강팀들을 맞아서 제대로 된 경기를 좀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늘 고베어가 돌아온 유타를 상대로 이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핸디캡에서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레이커스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 르브론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다 하면 저는 공격적으로 좀 더 유타를 공략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까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 유타 승이 좀 더 나아보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전체적으로 분석은 여기까지고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만 그냥 탁탁 골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분석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